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Bitter and sweet interview. Clear my mind, close my eyes, where am I? 이제 21대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총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재 각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시즌 9에서는 올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의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달콤 살벌한 인터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대전 서구갑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한 조성천 후보와 아주 달콤하고 또 살벌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il some rudder on the ship, rum and beer, I'll take a drink and tomorrow.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화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I'm 시즌 9 달콤 살벌한 인터뷰. 이번 시즌은 총 3팀이 저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죠. 먼저 가장 오래 해먹고 계신 오마이뉴스 장장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잘 해먹고 있는 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1대에는 출마 안 하시는 거죠? 안 합니다. 22대에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 합니다. 또 안 합니다. 그때 가서 보죠. 그리고 아임에 처음 나오시는 분입니다. 뉴페이스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니까 박수를 좀 쳐드리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방송 오시기 전에. 네, 떨립니다. 네, 하나도 안 떨린 것 같은데 존재감이 좀 살아야 될 텐데 그쵸? 존재감이요? 좀 쉬다가 나왔잖아요. 환경운동도 잠시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쉬시다가 복귀하니까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정신이 없죠. 전임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지 않아요? 아유, 점점점. 네. 이 대답이 아마 그 모든 거를 답변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약 기대하고요. 아임과 함께 하시면은 부쩍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안 믿으시죠? 아유, 아닙니다. 뭐가 성장이에요? 그래요. 다 컸으니까 성장할 건 없겠네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대전 서구 갑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천 예비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어. 아니, 너무 크게 웃었어요. 말거나 조성천 선생 나오셨습니다. 저희 아임에서는 이제 저랑 방송도 좀 오래 하셨고요, 그렇죠? 방송이 낯설진 않으시죠? 예전에 아침마당도 나가셨던 것 같은데 KBS에서. 근데 아침마당은 진짜 떨리더라고요. 공중파랑 이제 약간 성격이 틀려서 이제 카메라를 어디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마이크를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나중에 정말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되시면은 그런 거 익숙해져야 될 텐데. 아침마당에 꼭 다시 나오고 싶어요. 아침마당에 긴 열전 말거나 변호사 이런 걸로 나오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우리 박은영 차장님이 우선 우리 조성천 후보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후보님 이력 제가 적어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1969년생 맞으시죠? 네. 젊어 보이세요, 그렇죠? 네. 많이 젊어 보이세요. 나타나셨을 때 의외로 진짜 영해 보이셔갖고. 비결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좋은 비결이다. 같이 계속 하시죠. 대전에서 착하게 사세요. 저도 영해 보여요. 왜 그러세요? 더 착하게 사셔야 되겠어요. 형님이나 잘하세요. 다들 왜 그러세요? 계속 하시죠. 아무튼 대전에서 유천초 북중 서대전고 학교 다 나오셨고요. 대학은 서울로 가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셨고 엄친아. 행시 합격 후 국토교통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하셨고
사시에 합격 후에 변호사 활동하셨고 새누리당 시절에 대전시당 윤리위원장 역임하셨고 18년도라고 해도 되나요? 네, 2년이나 하셔놓고. 죄송해요. 그럼 누구랑 또 18년도예요? 성천이랑 18년도? 뭐. 네, 2018년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서구청장 후보 출마하셨고 지난번 총선 대전 서구을 예비 후보 등록하셨는데 경선에서 탈락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전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법률 고문 맡으셨고 학사 장교 육군 중위 전역 하셨고 태권도 명예 5단. 오. 전과 없음. 네. 이게 써주셨어요. 네. 재산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시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훅 지나가면 어떻게 외우지를 못하는데. 예.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네. 아니, 재산이 어떻게 아파트 하나예요?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떠십니까? 그 아파트도 이제 은행하고 공동 소유로 이렇게. 화장실만 우리 거 이런 거 같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변호사신데. 학원비 애들 그 학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사교육비가. 요새 또 변호사들 스카이캐슬 이런 거 시키나 변호사들이 봐요. 요새 또 수입이 많이 이제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수입이 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버세요, 대충? 그건 뭐 그 매달 틀리니까 평균. 얼마나 할 수 없는데. 그럼 작년에 그 소득 신고 얼마나 하셨어요? 그냥 몇백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게 현실인 진짜 거고. 생계형 변호사. 예. 999? 지금 뭐 하루살이는 아니고 한 달살이 이제 한 달 벌어서 한 달 이렇게 또 살고 애가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학원비가 또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이 선거 운동 하시면은 애들 학원비 못 내시겠네. 선거 운동을 지금 그래서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본인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대전에 거예요. 있습니다. 아니 대전 서구 갑에 있어요? 을에 있어요? 아파트는 을에 있고 네, 을에 있지만 마음은 갑에 있다. 아니 저는 서구 갑에 살고 있죠 현재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소유만 소유만 예. 세를 줬어요 그러면은? 세를 준 건 아니고요. 네. 가족들은 그러면은 서을에 아파트에 거주를 애들 하시고 학교 때문에 애들은 못 옮기고. 그 아빠만 혼자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제가 서구 갑에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쭤봐야겠네요. 네. 왜 굳이 지난번에는 서구 을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지역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의원님 살벌하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천 가능성, 네. 당선 가능성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당의 사정도 고려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서구 갑에 속하는 도마동이 고향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고향에서 작년 지방선거 때 이제 구청장 뛰면서 서구 갑 이쪽을 많이 돌아보니까 제가 고향 떠난 지가 3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거의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어떤 당내 상황, 아까 말한 공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공천 가능성이 서갑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셨군요. 뭐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현 단계에서 이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경쟁자이신 이영규 변호사께서 아유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쉽답니다. 아니 저는 양변보단 이변 뭐 이런 가능성을 따졌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주소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막상 당선이 되셔도 주로 서울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전은 참고로 또 국회의원은 어디 사는지 관계 없습니다. 제주도 살아도 선거에 나올 수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네, 관계는 없지만 좀 떨떠름하다. 아까 질문 드리니까 그게 왜 중요하죠? 이러셨잖아요. 갑과 을 정도는 사실 같은 서구니까. 예. 근데 서울대를 졸업하셨어요. 와 공부 되게 잘하셨나 봐요. 그러게 이분이 지금 행정고시에 사시에 외모고시는 보실 생각 안 하셨어요? 안 봐서 합격을 못한 거지. 보기만 했으면. 저기 누구죠? 그 제주지사 원희룡 지사인가요? 그분이 삼시하지 않았나요? 그분하고는 저 이제 많은 격차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혼자 그 공부해서 하는 거는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나 이런 건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조직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이걸 뭐 시험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국회의원 시험. 허경영 총재가 그 나중에 국회의원들은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 이런 공약 냈었거든요. 제가 인터뷰 직접 했었는데.
그럼 AI만 되죠. 그러면 저기 가시면 어때요? 그 국민혁명 배당 그 당인가? 거기 가서 공천. 거기 분들 시험 봤대요. 예비 후보 엄청 지금 서갑에도 2명 예비 후보 등록하신 거 혹시 아세요? 진짜요? 예, 그쪽에 서갑 2명이나 있던데요. 그래요? 네네네.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 우리 방송 첫 기념으로 특집으로 서경영 총재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거 지금도 댓글 달려요. 사람들 압도적인 청취 1위입니다. 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서갑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김순자 예비 후보하고 이용주 예비 후보 2명이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했는데 현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시험 준비하나 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굉장히 공부 잘하셨던 분이셨고, 네. 군대는 장교로 전역하셨네요. 네, 그 병역 이제 학사장교라고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 그건 알아요. 아니 물으면 많아요. 학사장교랑 그 ROTC랑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3사관 학교랑 또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학사장교로 장학금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죠. 장학금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이제 시험을 봐서 학사장교로 그러니까 가는 복무는 건데. 중위제되니까 장학금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근데 하여튼 강원도가 제 포인트는 강원도 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유명한 12사단에서 근무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참고로 조용기 의원이 12사단에서 네. 근무했습니다. 뭐 중요한 거 그렇게 아닌가요? 얘기하면 뭐 공천에 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3사단 철원 백골. 제가 또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좀 더 도움이 존경하세요?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막을 넣어야 돼요. 플러스 1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명예호단은 뭐예요? 실제는 실제는 실력이 안 되고요. 실제는 하얀 띠? 뭐 대전 태권 그 협회장 선거 관련해서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원래는 태권도 얼마나 하세요? 명예직이구나. 뭐 붙지 마세요. 아니 장교님이 보통 그래도 1, 2단은 되지 않나요? 아니죠. 블랙벨트 아니에요? 그냥 뭐 발차기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과 없으시고요. 이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386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절에는 386 세대시잖아요. 69년이니까 마지막. 네, 시위도 좀 있었었고 그래도. 네네네. 네, 전과가 없으세요. 그러면은 학생운동 같은 거는 안 하셨나 봐요? 학생운동까지는 아니고 시위 많이 참가해. 뭐 저희 때는 시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뭐 1, 2학년 때는 주로 많이 했죠. 안 잡혔어요, 근데? 달리기가 진짜 빠릅니다. 12초, 13초 또 때라. 뭐 별로 이제 잡힐 염려는 없죠.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 조성천 후보님의 개인 이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박은영 처장님, 예, 수고하셨고요.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처장님은 더? 먼저 다 물어보셔갖고.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삐진 것 같아요. 내가 발상해서. 우리 후보님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주시면은. 장점은 뭐 일단 뭐 성격이 원만하다. 그냥 뭐 크게 못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뭐 좋게 지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웬만한 뭐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시는군요. 타협주의자입니다. 그럼 본인 가장 단점은 뭐예요? 부족한 점? 단점은 이제 좀 그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요. 이제 정치인 쪽이 잘 안 어울린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치하면 뭐 마키아벨리 군주에 나오는 이렇게 막 권모술수에 능숙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아니 타협을 잘하고 둥글게면 권모술수에 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권모술수는 그 능하신 분들이 누구?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얘기해서 삐처리해 드릴게요. 누구? 대전에서 누구? 삐처리해 드릴게요. 아니 누구 특정인이 누구라고는 할 수 없는데 네. 그런 분들 보면은 포장하거나 이렇게 술수 쓰는 걸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봐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에요? 집요하다. 삐처리해 드릴게요. 네. 뭐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에도 그냥 있어요? 열심히 하는 자유한국당에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신가? 정의당에? 잘 들어요. 혹시 같이 방송했던 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단점은 좀 그렇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뭐였죠? 좀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좀 네. 우유부단하다.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음 교정 받을 생각 없으세요? 받아야 됩니다. 예, 발음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이 어떤 뭐 연설을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거는 공천을 받은 다음 문제라서요. 토론에 나가는 거는 공천 받은 사람만 나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혼자 하는 공부라면 자신 있고 시험 봐서 본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조직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융화도 해야 되고 또 내성적이고 정치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도 불구하고 왜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분들도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정치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치를 안 했을 만한 분들이 많이 정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 제대로 된 국가관과 민족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으시군요. 야, 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냐 뭐 이런 거. 아니 그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분 뭐 이런 분 못하게 해야 본인이 되시. 그런 하여튼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어느 특정 부분이나 어떤 분을 그래요, 뭐 이게 어떤 그래서 분은 굳이 안 의뢰서 옮겨도 갑으로? 되는 의뢰서 가보고 아니 아까 그거 지역구 달콤해.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 꼽자면은 물론 이건 뭐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가 개파 정치인 것 같아요. 개파 정치? 예, 보수 정치.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정치 뭐 별로 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맨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중앙에서 누가 너를 돌봐주고 있냐? 누구 라인이냐? 이것 꼭 물으시더라고요. 누구 라인이세요? 제가 얼마나 아까 이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뭐 비전을 갖고 이런 거는 큰 관심이 없으시고 대부분 다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누구야? 뭐 이렇게 다 중앙에 누구 있어?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감스럽게도 저는 뭐 되게 친한 분이 별로 없어서 뭐 별로 없다는 얘기는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아예 안면이야 다 있죠. 누가 오라면 안 가세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예를 들어 정영기 의원께서 조 후보 오늘 뭐해 좀 와보지 하면 안 갑니다 이래요? 녹음 중단하고 가야죠. 근데 정치 현실에서 그게 그 좀 라인이라는 게 참. 제가 좀 그걸 손해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장재환 라인. 뭐 하는 거야? 뭐지? 남들이 알잖아요. 누구는 장대한 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뭐 물론 경험도 일철하지만 뭐 누가 중앙에서 끌어준다 이런 독고다이? 독고다이보다는 저는 그냥 그냥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타입이고요. 열심히 하는 대신 이제 중앙을 자꾸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사실 공천에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열심히 뛴다고 공천 주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뭐 저는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정치 그 현실에서 뭐 계속 그렇게 보수 정치 구도로서 계속 해왔으니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새로운 정치인을 알기에는 누구 파냐 이게 제일 쉬우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 뭐 어떤 파라는 것이 어떤 정치 신념이나 뭐 철학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져 있으면 나는 어떤 뭐 보수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누구 파가 훨씬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유리하다 보니까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거나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또 그거 보고 이렇게 가고 이게 이제 빨리 깨져야 사실 좀 더 다양성 있는 다양한 그런 후보들도 정책과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고 또 정치 신인들도 또 누구 밑에서가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텐데 좀 그런 면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정치 뭐 문제점 첫 번째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둘째로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장재환 라인?
뭐 둘째, 셋째가 다 그런 거라서 네. 둘째가 그거거든요. 공천을 중앙에서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공천을 중앙에서 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뭐 유력한 나라 중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다른 어떤 나라도 공천을 중앙에서 막 총재 맘대로 막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향식 공천이 예, 필요하다 예. 이제는. 아니 그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되면은 공천을 지역으로만 내려주면은 개파 정치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제 판단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개파 정치 때문에 본인의 그 정치적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 그 한이 서려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면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 개파까지는 아니어도 네. 롤 모델 있으세요? 혹시 현역 정치인 중에 나 이런 사람처럼 정치하고 싶어라는. 뭐 현역은 없고요. 그냥 과거의 역사 인물. 누구요? 전 서해 유성룡을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과거를 아니에요? 여기 저기 조선시대 말고 네, 근현대로 넘어와서 네, 이 네. 공천에 관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네. 특별히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한 뭐 정치를 오래 이렇게 막 정책을 연구해 온 적은 없어가지고요. 정치를 오래 연구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찾으라면은 정윤기 의원이에요. 정윤기 의원 네, 가까이 있는 데서 찾으라고 한다면. 네. 개파 정치를 확실히 하시는 그러면 반대로 저런 사람처럼은 정치 안 하고 싶어라는 정치인 있으시면은 곤란하시면 삐처리해 드릴게요. 아니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박범계 의원 정치 마음에 드세요? 이러세요 아시면서. 박범계 의원 정치 마음에 드세요? 아니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건 예, 뭐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어떠시냐고요? 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지 여부를 떠나서 괜찮으세요? 아니 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병석 의원 그러면 같은 지역구니까 어떠세요? 박병석 의원은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진짜 부지런히 긍정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모든 그 관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나 이런 거 다 참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철학 이런 거는 좀 뭐 현실적으로 지금 서구 갑이 상대적으로 서구 의뢰에 비해서 위축이 돼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선 하시는 동안 서구 의뢰에 비해서 갑이 너무 발달이 뒤처진 것 같다. 근데 열심히 하십니다. 참 두리뭉실하시네요. 방송이잖아요. 네. 장점. 네.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후보님에 대해서 네네. 좀 이렇게 자연인 조성천도 있는 거잖아요. 자꾸 네네. 이제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여배우 혹시 있으세요? 여배우요? 네. 왜 꼭 여배우여야 돼요? 남자는 여자한테 관심을 갖고요. 여자는 남자한테 남자 관심을 배우를 갖는 좋아할 게 수도 있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한이요, 이한이. 이한이, 예. 오, 누군지 아세요? 문희상 의장님 조카분. 좋아요? 나못 알아들었어. 그런 인척 관계까지 제가 모르겠는 것 같은데. 네, 네. 조카예요. 네. 서울대 동문이. 네.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 다른 역할을 무리 없이 이렇게 소화하시고 이쁘잖아요. 예쁘다. 아 이한이. 네. 네. 그 누구 생각하셨어요? 이한위요. 나 옛날 사람인가 봐. 어떡하지? 이한이 압니다. 네. 이한이 씨 죄송합니다. 네. 특이하시네. 어떻게 그 이름에서 그쪽으로 하실까? 발음을 고려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후보님 발음을 고려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걸그룹은 누구 좋아하세요? 어느 걸그룹 좋아하세요? 걸그룹이요? 네. 블랙핑크요. 우와. 노래 아세요? 블랙핑. 마지막처럼. 방송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처럼. 술은 하세요? 술은 예전에 했는데요. 네. 끊은 지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술을 끊으신? 와이프가 끊으라고 했습니다. 엄중하네요. 그럼 아니 제가 딸 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 사고를 치셨군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거의 이제 10몇 년 동안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가니까 뭐 좋아할 여자도 없지요. 정치를 만약에 사모님께서 끊으라고 하시면 끊으실 거예요? 일단 와이프랑 얘기한 결과 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번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아니 다들 그렇게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아니
대부분의 그 정치인 사모님 중에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한 번 더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왜? 마지막이라고 다 얘기하지. 술 끊을 때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그 지켜봐야 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담배는 하시나요? 담배는 안 핍니다. 아, 근데 지방세 기여를 많이 안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방세는 그 가끔 기여합니다. 남들 사줘요? 아니, 비라고? 이제 뭐죠? 속도 위반 이런 거. 그거는 범칙금 아니에요?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다르죠. 그 먼저 내면 과태료 해주고요. 뒤에 안 내고 하면 범칙금. 그쵸. 벌점 안 맞습니다. 맞고 그 뒤에 하면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과태료로 냅니다. 훌륭하십니다. 변호사님이신데 아시겠지? 우리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개별적 인터뷰를 하면은 운세를 봐드려요. 제가 후보님께 생년월 실제 태어난 생일을 여쭤봤잖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올해 토정 비결을 좀 봤거든요. 네. 토정비 같은 거 보세요 평소에? 뭐 제가 보진 않고요. 네. 네. 궁금하세요? 좋으면 얘기해 주시고 안 좋으시면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총운이요. 일단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후보님이 올해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으니까 네. 커다란 변화를 만들기보다 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확장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시기래요.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과 협력해서 하면은 원하는 걸 더 빨리 얻을 수 있대요. 자, 이전에 비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성공의 순간이 가까운 시기로 당겨지게 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좋은데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겨졌다는 거지 왔다는 얘기인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석패율 이번이 제도라도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석패율 제도라도 있었으면 이런 거죠. 견고하고 탄탄하게 자신의 주변을 감싸그는 현실적 환경은 그러한 체감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총문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어떠세요? 일단 뭐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뭐.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일단 선거 나왔는데 뭐 좋으면 관계없는데 나쁘면은 그래도 제가 뭐 와이프가 누가 전 보려고 하면 보지 말라고. 이미 나왔는데 예를 들어 안 좋으면 뭐 기분만 나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게 올라가는데 그에 반해서 자만심도 생길 수 있대요.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그래서 지금보다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대요. 직장운. 본 지금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리고 변호사에서 다른 직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의미심장.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게 해줄 계기가 마련되는 직장운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려 관심을 보이는 것도 괜찮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작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좋은 경험을 갖고 하는 계기가 됩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물러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장기간 미취업자라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데요. 애매하다. 성적운도 있어요. 선거는 또 성적이잖아요. 성취도는 그다지 좋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 능력의 문제가 아닌 주변 상황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공부 시간을 늘려도 자꾸 떠오르는 다른 생각 때문에 투자한 노력만큼 성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건 학교 그 성적 예. 그거죠. 그렇죠. 네. 수고스럽다도 더욱 배움에 매진하시래요. 네. 마지막입니다. 4월 운세입니다. 4월이 제일 중요하죠. 음력인지 양력인지 양력입니다. 양력 4월 15일이니까 이거 진짜 뭐라고 나왔냐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니 기회가 된다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도약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달은 가급적 피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싸움으로만 점철되는 것이 아니므로 때로는 그 싸움을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멋진 퇴각이 어쩌면 곧 승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네. 뭐래? 이상 뭐래? 네, 조성철 후보님의 그 토정 비결을 좀 봐드렸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으시니까. 네. 요새 인터넷으로 다 봐주나요? 네, 그럼요. 네. 그 제가 본 그러니까 거니까요. 이렇게 아리송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돈을 안 내니까 이러는 거야. 네. 안 내니까. 유료 네. 유료해야 돼. 부채를 두둑하게 냈어야 확실하게 해주지. 예. 저 후원회원 예, 저희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경선 통과하실 것 같으세요? 통과 전망 냉정하게. 그러니까 본인은 하기 노력하는 거 그러는 건데 주변에도 물어보고 지금 3파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중앙에도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세 분이 이영규 변호사님도 아무도 모른대요. 네 번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분? 이제 5번째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하고 4전 4패 아니에요? 근데 그거야 이제 뭐 적이 세서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근데 거니까. 중앙에서 모른다고요? 예, 중앙에서도 뭐 어떻게 사실은 이제 패스트트랙 국면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이게 아직
판을 안 짠 거죠. 정확히 뭐 일단 안 짠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뭐 어떻게 뭐 누가 경선해라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공천 룰은 정해졌잖아요. 룰도 확정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단편적으로는 발표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경선을 하게 되죠? 일단은 뭐 특별한 변경이 없으면은 경선한다고 하면 당원 50%, 국민 일반 50% 이렇게 여론조사 해가지고 100% 하겠죠. 당원 그 가입수 많이 넣으셨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그냥 보통. 웃으시는 게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가산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산점 없죠. 지난번 출마 경험이 있으셔서 네, 없으신 거예요. 저는 조수현 변호사께서도 출마 그 지역구에서 하셨죠? 아니요. 거긴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아니, 거기도 후보시죠. 같은 지역구에. 예. 거긴 가산점이 있으시죠? 네, 가산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가산점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얘기 가산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본인이 받은 거에 예를 들어 20% 이렇게 되는데 네, 그 맞아요. 10%를 받으면 12%가 된다는 건데 네. 10%를 받으면 3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아. 그러니까 받은 거에 20% 예를 들면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는데 네. 10%라고 하면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은 4번 출마 경력이 있으니까 인지도가 좀 있으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가산점이 있는 분이시고 네. 본인은 가산점도 없고 네. 이번 총선 갑에선 첫 도전이신 거고 네. 예, 통과 전망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정이 어두우신데요. 아니, 작년부터 굉장히 거리에서 인사를 꽤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뭐 일단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리다를 했고 인지도는 올라는 갔는데 이제 이영기 변호사님이 이제 워낙 또 인지도가 높으시니까 제가 알기로 뭐 30-40%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인지도로는 뭐 제가 예를 들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앞으로 매일 해도 인지도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전략 없나요, 전략? 네? 열심히 하시는데 그 개중에 전략. 물론 뭐 세부적인 그런 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그런 건 다른 분들도 다 할 테니까 뭐 SNS 뭐 이런 뭐 조직 이런 건 다 하실 테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올라가기는 사고를 치세요. 인지도 반박이 올라가죠. 사고 예전에 치시면은. 그 박성희 시장님 그 박근혜 대통령 이 면도칼. 대전은요 이거 때문에 뒤집어진 것처럼 이제 뭐 그렇죠. 사고를 한번 쳐보세요. 알려주세요. 이따. 네, 아니, 사고 치는 건 쉬워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약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제시하신 공약이 대전 서구 기성동입니다. 기성동이면은 그 벌곡 가는 쪽 그쪽인 거죠. 네. 그 뭐죠? 우리 그 공원묘지 있고 그쪽이 기성동 추모공원. 그쵸? 네. 워터파크를 포함한 대규모 위락시설을 조성해서 이걸 뭐 장태산 휴양림과 연계해서 1박이 가능하도록 이게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주셨습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계신 두 패널 분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일단 기성동이라는 곳이 대전 서구 그 면적의 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49제곱킬로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구 전체의 절반이라고요? 네. 기성동만? 네, 왜 그러니까 서구 분들 아니면 잘 뭐 서구 분들도 잘 모르세요, 사실. 몰랐는데. 장태기 때문에 서구 분이시잖아요. 기성동 아셨어요? 기자구. 정확한 모르지만 예. 그쪽이 넓긴 하죠. 갑이죠, 참 거기 산이니까. 지역구. 네, 저 어, 유권자님 유권자네. 수가.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장재한 나인? 개파 정치 정용기 의원이 좋아요, 장재한 기자가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유권자가 더 좋지. 그런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넓은 지역인데 좀 방치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모공원하고 흔히 아시는 게 그리고 장태산 휴양림 2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농촌 지역도 있고 자연보호 지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넓은 땅을 좀 활용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장태산 휴양림이라는 좋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 대개는 뭐 대전 사람도 그렇고 잠깐 왔다 가지 거기다 물론 뭐 숙박시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안에 이렇게 뭐 하루를 자고 할 정도는 아니니까 뭔가 다른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볼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1박 2일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관광 그 자원도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지역이 특히 뭐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대전 IC에서도 가깝고요. 그러니까 가서내골에서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기성동이 그러니까 중심부가. 그러면은 그 계룡시하고 그 전북 완주군, 충남 금산군, 논산시 이 일대에 있는 지역 그 주민들이 와서 충분히 이렇게 장태산도 보고 이렇게 관람 그 위락시설도 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판단하에 이런 공약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박은영 처장님이 일단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전의가 불타오르죠. 보문산에 뭐 하나 만든다고만 해도 가부좌 들고 앉는 분인데. 네. 네. 개발한대요. 저희가 사랑하는 갑천 노룻벌도 있고요. 네네. 사실은 거기를 건드리는 건 아니죠, 당연히. 환경교육공간이나 이런 데도 그럼요. 해서 저도 많이 가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쪽 환경을 지키는 그런 기준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경제 활성화라고 이제 관광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 보문산 활성화 그쪽 이렇게 하면서 이 대전시의 그 1박에 대한 그 1박을 자고 가야 된다라는 집착? 그거가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공무원 분들도 그러신 것 같고 그 관계된 이제 주민분들도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워터파크나 같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게 이제 관광으로 인한 활성화가 되려면은 대전에도 많이 오셔야 되지만 외부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외지 관광객들이 오는 것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전에 맞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 그게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존할 기성동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노룻벌 얘기하셨는데 노룻벌 상부안 이런 데는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LNG 발전소 관련된 평촌 산업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태산이 있는 곳은 장안동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보호 지역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장태산 주변에 그 질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보호는 보호대로 하고 개발을 할 곳은 개발하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무조건 뭐 기성동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연보호 지역인데 여기를 엎어가지고 개발 삽을 뜨자 이런 취지는 아닌 거고요. 네. 개발은 개발대로, 보호는 보호대로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 개발할 땅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호할 지역은 빼고. 그런데 워터파크 사업이 굉장히 사양 산업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딴 때 이게 굉장히 붐업이 돼서 많이 생겼다가 유지비도 많이 들고 또 대규모가 아니면은 그래서 문 닫는 곳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워터파크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워터파크는 예로 든 것인데 지금 근데 뭐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전에는 워터파크 갈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어도 몇 번이나 가겠냐는 거죠. 몇 명이나 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 눈높이가 이제 덕산 스파켓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죠. 대기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한두 번 가고 안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대기업이 투자할 만한 어떤 경제적 유인을 당연히 제공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토지 불화 과정이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짓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데 그게 또 공급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분산이 되니까 경제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드린 설명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근처에는 마땅한 데 갈 만한 데가 없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주변을 말씀드렸잖아요. 계룡시, 충남 논산시, 금산군, 전북 완주군 주변이 다 인구가 다 별로 없는 동네잖아요. 계룡시 논산시가 왜 인구가 없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가 뭐 우리 보문산 얘기할 때도 전망대 만들고 뭐 하는데 눈높이는 이미 저기 위에 뭐 외국 나가서 뭐도 구경해 보시고 우리나라의 좋은 데도 많이 체험해 보셨는데 단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갈 것인가. 그분들의 눈높이에 충족할 만한 시설이 들어오기엔 또 만만치가 않은 건데 그런 이제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보문산하고는 약간 케이스가 틀린 것으로 보고요. 보문산은 특별히 개발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시나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랑 과연 얼마큼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세 번째 공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를
청주에 뺏겨가지고 뭐 뺏겼는지 그 과정은 정확한 뭐 말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셔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가 청주로 가서 청주는 엄청난 지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엄청난 발전은 돼 있는데 대전은 아시겠지만 뭐 이름을 꼽을 만한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뭐 경제 유발효과 및 여러 가지 생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기업 유치가 왜 안 됐을까요, 잘? 그거는 관심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금 별로 지역 당연히 정치권에서 뭐 시장들이 당연히 청와대를 가든지 청담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이 거기 뭐 가서 하든지 해서 과거 뭐 새누리당 시장들이나 뭐 아니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포함인 아니 뭐 거죠. 당에 관계없이 대전 시장이면 당연히 그렇죠.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뭐. 그러니까 강창희 새누리당 시당만 강창희 하는 건 전 국회의장이셨는데 그쵸? 네. 아니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정영기 이장우 재선 당을 의원이신데 떠나가지고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광역단체 장을 하시면은 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민주당이면 하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청와대를 가든 거기서 살든 뭐 그런 구체적인 역할 없이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라고 뽑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업무를 하려면 그냥 부시장 체제로 가도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루틴화된 일은 뭐 시장이 굳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공약과 관련해 좀 다른 시각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역할과 임무라는 게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주로 지역 유권자의 그 표심을 살려면 그 지역 개발 공약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공약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의 주로 역할이 법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움직여 갈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워터파크 개발 공약이나 뭐 대기업 유치 이런 그 공약보다는 어떤 그 대한민국 운영과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거에 좀 공약이 더 구체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실제 행정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더 맞고 더 잘할 수 실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이런 공약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면서도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표가 중요하니까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당연히 네. 뭐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그걸 모르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진 않잖아요. 뭐 두 번째 공약은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네, 지역 예술인 법률안으로 다 내고 싶은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뭐 지역민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뭐 이렇게 또 질의들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아까 두 번째 공약 포함해서 법률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참고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우선 그 채용해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뭐 혁신도시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처럼 지역 문화예술인을 그 문화예술계에 우선 채용하는 그런 법률을 발의하고 싶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네네. 같은 뭐 저도 서울에서 있어봤지만은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프라가 없고 여러 가지 활동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인재 지역인재 채용과 비슷한 취지 하에서 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대전만 관련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지역 도시가 관련돼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였는데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거니까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또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밀접한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구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법률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다 보니까 내 지역구에 뭔가를 가지고 오거나 예산을 따오거나 정책을 따오거나 뭔가 기업을 옮겨오거나 그럼 저쪽은 파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공약으로 주로 내세우다 보니까 사실 실현이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되더라도 국민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뭐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데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시니까 제가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니 뭐 대부분의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예, 좀, 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꾸고 싶은 법률이 뭐가 있어요? 아까 그 지역 문화예술인 우선체행 관련 제가 법률 또 관심 말고 있는 게 이제 그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이제 제가 뭐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굉장히 뭐 많습니다. 과거에 조현병 관련해서 많이 그렇죠. 언론 보도도 있었었죠. 그래서 네. 지금 예전보다 이제 많이 정신질환자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의무적으로 뭐 관리를 이렇게 통보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아파트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대전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에 대한 그 관리를 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관리요? 네. 뭐 격리시켜요? 격리가 아니라 다 이제 네. 의무적으로 지금 정신건강센터 증진센터가 있으니까 네. 등록을 다 하게 하고 네. 주기적으로 관리를 예를 들어 그런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안 온다고 하면은 병원에서 그 통보를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야죠.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오면은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안 오면 격리시켜요? 입원을 격리라고 그래서 입원을 시키는 거죠. 한다니까 치료를 해서 입원을 시키는 거죠. 격리가 아니고 격리는 뭐 범죄자를 이렇게 치우는 게 그게 격리이고 비슷한 아니죠. 개념이 아닌 환자를 거예요? 위해서 입원시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주권자처럼 정부에서 그 전체적인 그 조현병이라든지 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파악하고 실제로 그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니터링을 해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은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이 자율 있는데 의지에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그렇죠. 하라는 취지신 예. 거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그렇게 하도록. 개정은 아니고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운 문제네요. 자기의 병을 국가가 강제로 치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에서는 또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제 입원 요건을 굉장히 쉬워가지고 쉽게 시켰는데 몇 년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몇 명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치료가 그 입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가 맡았던 사건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 그런데 많습니다. 그 정신 질환자에 의한 뭐 살인 강력 범죄 발생 건수와 비율과 음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건수와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도 키워드 뉴스 브리핑에서 그 통계를 제가 보고 나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몇십 배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 음주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 그거는 통제가 가능한 건데 정신질환자는 통제가 가능하지 술 마시고 통제가 가능하지. 술 안 마시면 되는 거지만.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인의 인권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인권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 때문에 그 무시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시가 아니라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무시 정도가 술 마신 아니고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아니, 처벌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정신질환자들도 처벌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술을 자의해서 마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얘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국민 1인당 예를 들어 소주 한 병 이상은 판매 금지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 좀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해서 사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입히자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이걸 통제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강제 치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충분히 사회에 복귀하거나 또한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범죄를 저지를까봐 격리를 하거나 입원을 시킨다,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환 라인 해야겠다. 네. 공약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법률 얘기를 하셨고 우리 이제 지역문화예술인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정신건강 그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그거를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근데 그 법률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네, 네, 네.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네. 후보님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있다라는 걸 네네. 전달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AI 공원은 뭐예요? 그 공약 세 번째 공약 보니까 예. 그것도 이제 아까 우리 장단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장 대표님이요? 장 대표님이요? 대표 맡았어요 어디? 오마이뉴스 대표 PD라고 됐어요? 얘기했어요. PD라고 했어요. 네. 기자입니다. 예. 근데 그 AI 공원이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좀 워낙 다른 문제들이 많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시끄럽고 하니까 이쪽에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아까 기성동일 수도 있고 안저동 쪽에 또 땅이 좀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땅들이 네. 있기 때문에 아무튼 땅만 있으면 개발하고 뭐 아니, 세우고 개발 별로 안 좋아해요. 만들고 보호할 곳은 보호하고. 아니 제 전제가 그겁니다. 보호할 곳은 그러니까, 보호하고. 양날의 자연 보호 검이에요. 지역에다가 개발할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예. AI 공원을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요. 네. 뭐 자율주행차부터 해가지고 로봇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참고로 중국에 있더라고요. 중국에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전 찾아봤는데 중국에 있다고 예, 나오더라고요. 뭐 그걸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가서 체험도 하고 뭐 일종의 미래 이렇게 시스템 나갈 이런 사회를 보는 그 체험 그런 거야 교육, 구경하고 뭐 교육. 예,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AI 공원 쪽으로. 그래서 공간이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도 부합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네, 대전에 아니 뭐 그거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뭐 말로 누가 못 합니까?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부시장 체제하면 된다니까요. 시장이 할 일이 없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지역문화예술인 네네.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 대전에 그 지역 대전의 문화예술인들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직 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진짜 추진된다고 하면은 지역 문화 예술인의 이제 개념부터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 대전에서 대전 충남 대전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대전에서 몇 년 거주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의무 채용 비율을 저는 일단 3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무 채용 비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나 구 이런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30%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건 당연히 개입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시나 구에서 하는 행사의 30% 이상은 지역 문화예술인으로 우선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근데 이제 뭐 행사에 갈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은 되게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우리 최고은 그 작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술인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사회가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의 법률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의 문제는 저희도 그 사실은 저희 단체에서 문화예술인들하고 약간 이런 형태의 그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뭐 이렇게 피드백 받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이 문화예술인들은 자기 예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복지 개념의 어떤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급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 수입이 좀 있고 자기가 예술 활동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잘못된 예가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급여를 어쨌든 정부에서 주고 내가 너를 채용했으니 너는 여기에 맞는 일을 해야 돼. 여기에 맞는 예술을 해야 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니까 예술인이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되게 온도차가 되게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 얘기가 나왔길래 저는 오히려 현황들, 대전의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인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알고 그거에 맞게 복지를 좀
복지나 처우를 개선하는 상황 그리고 레지던시나 이런 거 되게 원하시거든요. 사실 지역 예술인들은 기성동에 땅이 많으니까 그런 레지던시를 네,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니 그 사실은 그 공약이 있는데 제가 또 아, 그 워낙 공약을 사실이 하면은 있군요. 네. 이게 뭐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따라할까봐 일부러 제가- 안 따라할 만한 제가 워터파크 막 이런 거. 문화예술 공약이 하나 AI 더 공무원. 있는데 네. 예. 왜냐하면 똑같이는 안 하시는데 비슷한 네. 취지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특허낸 것도 아니니까 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니까 그 문화예술인 저희 와이프도 그 미술 쪽을 해가지고요. 네. 특히 관심이 있고 그 어떻게든 그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면 뭐 복지나 이런 그 급여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전시에서 예를 들어 행사나 구청에서 하는 행사 홍진영 이렇게 한 번 오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대략 몇 천만 원인 거. 그런 돈을 제가 또 5분의 1만 지역 문화예술인을 써도 충분히 한 명씩 나올 수 있는 그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아니,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제 뭐 문화예술 뭐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예술인 뭐 기본소득 보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바로 재화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기본소득은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꼭 문화예술만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열악한 부분이 또 많으니까 결국은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걸로 가야 되는데. 네. 아니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들의 어쨌든 모델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소속된 정당은 사실 그런 것도 또 반대하시잖아요, 정책적으로는. 반대는 아니고요. 많이 찬성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죠. 네. 그래도 어쨌든 그런 쪽에 관심은 좀 많으시네요. 아니 그 문화예술인 그 일자리 그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저의 관심은 사실은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인의 그런 일자리 그런 뭐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아까 그 제가 공약은 다 그 경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대기업 유치 및 AI 공원 기성동에. 그럼 결국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셔도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법안 발의 활동을 좀 활발히 하겠다 이렇게 귀결을 시켜도 될까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히 말하면 국민 경제 전체인데 일단은 뭐 지역에 뭔가를 해야 국민경제 전체. 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다 그 결론은 경제로 가고 있어요. 재경부의 그 재경부 장관. 아니, 국토교통부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재경부 장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경제수석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죠. 그래요, 네. 예, 거기까지 하고 네. 제가 일단은 마지막에 경선부터 통과하고. 마지막에 조금 좀 네. 까칠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제가 뒤쪽으로 좀 밀어놨는데요. 2016년 맞죠? 총선에서는 네. 서글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다가 네.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구청장 후보로 뭐 본선에도 나오셨어요. 근데 다시 이제 이번에는 서구 갑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출마하려다가 구청장을 하려다가 국회의원을 다시 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게 흔치도 않지만 또 하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도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예, 구청장은 제가 생각이 없고요. 작년에 나온 거는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재작년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네. 그 서구청장 후보를 저희가 못 냈습니다. 저희 당에서. 네. 왜냐면 뭐 이미 지형이 구도가 다 너무 불리한 구도였기 때문에 질거 서구청장 뻔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죠.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한 거죠.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제가 구청장으로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 뭐 약속 좀 받지 그러면- 않으셨어요? 다음에 그 출마할 때는 좀 어때 가산점 제가 준다 뭐 정치계에서 딱 두 개 얻은 교훈이 있는데 첫 약속은 번째가 안 믿는다. 첫 번째가 그 나중에 뭐 아무도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 네. 두 번째
다음은 없다. 너무 늦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럼 지난번 아니 지방- 그래도 구청장 그 얘기 많이 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은 저는 관심은 없었는데 지난번 당의 지방선거 때 네. 유권자들한테 했던 얘기는 그러면 마음에 없는 소리였네. 마음에 없는 게 아니고 만약 구청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거죠. 네. 예. 안 될 줄 압니다만 아이가 뭐안 됐지 않은 거 안 됐지 뻔하니까 않은 거 아니지만 뭔 말을 못해 뭐 이런 거야. 되기는 쉽지 않지만 되면은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구청장을 저는 생각은 없었는데 뭐 당이 어려운데 제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희생하셨다는 거죠. 예. 뭐 누구는 희생 플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손실이 더 크신 것 같으세요? 뭐 아무래도 선거를 한번 치르면은 저같이 거의 뭐 진짜 몸으로 뛰고 안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당연히 손실을 입은 거고요. 인지도는 좀 오르고 지역 사정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된 그런 효과는 좀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하면은 뭐 그냥 제로 베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경선을 이제 두 분의 앞에서도 언급했던 두 분의 이제 이영규 변호사하고 그 조수연 변호사하고 이제 세 분이 지금 경선 구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물론 뭐 추후에 누군가 등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당내에서 이영규 변호사님은 벌써 이제 4번을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셨다가 떨어지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조수연 변호사님은 묘하게도 세 분 다 변호사님인데 정치 신인이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각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영규 변호사님은 목이 메여요? 생각만 해도 예. 아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형님이시고요. 예. 그 열심히 하셨고 지난번에는 굉장히 또 될 만한 분위기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그 지역구민에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인지도 높으신 분이고 일단은 뭐 특별한 단점은 없으십니다. 아니 특별한 단점도 없고 예.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될 뻔도 하고 인지도도 높으면 그분이 후보로 나가셔야 이번에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왜 조부님이 나가셔야 돼요? 지역구민들의 생각은 약간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원모어보다는 노모어. 지역구민들 그러니까 뭐 지역구민들은 이제 4번을 졌으니까 뭐 또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할 만큼 했다. 그건 뭐 지역구민마다 생각이 그 틀리니까 어느 정답은 없는 저쪽 건데. 대덕구의 어떤 후보가 만년 박영수 2등으로는 후보요? 뭘 어떤 후보예요? 아니 다른 네. 후보가 만년 2등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했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시네요. 아니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없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예. 일단은 이제 4번을 졌으니까 뭐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일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본인은 그렇게 거죠. 생각 안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도 저는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저는 제 의견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본인도 아니, 혹시 많이 쓰일까 들리는 건 싶어서 아니고 뭐 그런 여론도 있다. 뭐 그런 아니, 말씀을 드리는 시도 거고 좀 쳐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고 이제 조수연 변호사는 예. 이제 서구갑 쪽에서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인지도는 없는데 아까 말한 이제 가산점 이런 게 있으니까요. 뭐 셋이 뭐 열심히 경쟁해서 되는 분 밀어드려야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한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서워 자신감이 이런 거 없으신 거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정치님 기필코 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처럼 저 안 뽑아주시면 저를 후보로 안 내시면 또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나 셋 중 아무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방송이잖아요. 너무 겸손하신데요. 하여튼 예. 뭐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한 명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네. 각자 열심히 하고 네, 그렇다 치고요. 그럼 네네. 그 다음 질문 할게요. 네네네. 그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네. 이제 5선의 박병석 의원과 대결을 해야 되는데 네. 박병석 의원은 지금 그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냐면 한 번 더 하면 6선이 돼서 국회의장은 뭐 따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서구갑 지역에 대전 지역에 특히 뭐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어서 엄청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20년 동안 발전을 못 시키셨는데 갑자기 발전이 되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장이 될 수 있대잖아요. 이미 한 분의 국회의장이 계셨잖아요. 아 그분이 의장 했어도 별로 발전 별 없다는 발전된 게 거죠? 없잖아요. 저 고무산도 그대로 발전된 강창희 게 없잖아요. 강창희 의장 부부사는 말씀하시는 할 게 네.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중부 발전 안 그분이 됐으니까. 6선 하셨던가요? 7선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장이 됐다고 특별 뭐 예산이 더 나온다, 더 발전시킨다 이거는 좀 논리가 비약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더 하실 수는 있겠죠. 본인이 6선 하는 건 아니, 자유인데. 그러면요. 의장이 5선, 6선까지 하고 의장까지 해도 예산을 못 따오는데 네. 초선 의원은 그럼 어떻게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노력이죠, 발전시킬 노력. 수 있죠? 그분 의장은 노력을 안 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진짜 여기 구청장이나 시장이 저 중앙부처 가면요. 과장 만나기도 어려워요. 안 만나줘요. 중앙부처 과장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경상도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죽자자자 우리 매달려가지고 후보님은 그러면 다운- 부처에서 과장까지 안 해보셨잖아요. 과장까지 못했죠. 그쵸. 과장한테 오는 걸 봤죠 저는. 예. 와서 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게 노력이 필요한 거지. 내가 시장인데 일개 재경부 가서 급수가 내가 높은데 뭐 이런 과장한테 거? 내가 사정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면서 그 중앙부처의 비율을 잘 맞출 수 있기 아니 때문에 뭔가 내가 프로젝트가 있고 예산을 따오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계획만 세운다고 예산을 주나요? 예산을 안 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 발전이 잘 안 된 이유들이 너무 시비를 걸고 있어. 예전 의장님, 뭐 부의장 하시던 분, 또 앞으로 이렇게 몇 선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노력을 안 하셨구나. 아이 참. 아니 왜 또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이 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분들 네. 아니죠. 뭐. 의장은 그쪽 당에서 하셨는데요, 뭐. 한 분 빼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아니 그러니까 당에 관계없이 뭐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내가 몇 선의 국회의원이네 이런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네, 지금까지 아임 시즌 9 달콤살벌한 인터뷰. 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 갑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선 예비후보 만나보셨습니다. 후보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제 이제 정치 모토가 우문현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우문현답을 했네요. 네. 탁상에서 맨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특히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정책들을 많이 양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국회의원 된다고 하면은 항상 현장과 거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현장에 머물러 계시고 그런 다음에 중앙부처 과장님들을 만나서 네. 만나야죠. 당연히 필요한 만나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은영 차장님도 가시기 전에 네, 우리 조 후보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하나 주시죠. 네, 저는 요즘 시대는 사실은 이렇게 개발이나 경제력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통찰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겠다고 하셨고 시민들 만나겠다고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만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잘 융합하시고 통찰하셔서 네, 좋은 정책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 유권자. 네. 강력하다. 네, 저는 제가 드리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치인 조성천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정치가 우리나라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제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정치계도 약간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모수술을 피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잘 나가고 되고 성실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샤메 법칙이 안 통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당락이 아닌 국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양화가 돼서 악화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양화잖아요. 양화 같은 양화인지. 예, 알겠습니다. 부디 진심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부 조직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조성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의도 입성하시면 우리 약속했죠? 예, 인터뷰 같이 하기로 한 거 지키실 거죠? 인터뷰가 아니라 4월 16일 날 여의도 술 집에서 먹기로 이렇게 했죠, 네. 이 멤버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때는 술 한잔 하실 건가요? 와이프한테 허락 없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오신 그 우리 재영팀, 네, 강재한 기자님 그리고 박은영 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색하다. 어째 조성천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요? 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일상이 덜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보다 올바른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기획한 I'm Season 9 달콤 살벌한 인터뷰. 네, 다음 시간엔 대전 유성을에서 도전장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필용 예비후보와 함께 또 역시 달콤하면서도 살벌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네, 수고하셨습니다.